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에 비해서 세후로 가져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냐 라는 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나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연봉이 6천으로 동일한데 매월 통장에 꽂히는 돈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에 비해서 더 적은데 나도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우선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세전 세후 급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솔로인 내가, 즉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 달 월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장에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한 420만 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세후 급여라고 하죠. 세전 급여랑 꽤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연봉을 책정할 때는 세전으로 연봉을 얘기하죠. 그러나 아직도 업종에 따라서 세후 연봉을 말하는 업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세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후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근로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전급여 500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일 때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420 정도의 세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를 떼고 483만 5천 원을 받죠. 그러니 당연히 프리랜서인 친구가 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때 본인이 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등등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넣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솔로의 경우에는 환급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금액이나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랜서가 더 부러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심지어 5월에 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진짜 근로자가 프리랜서보다 세금을 더 내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자만 받는 혜택은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있죠. 자, 첫 번째가 소득공제가 있고 두 번째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살짝 말씀드리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 드려야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총 급여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연봉에서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곱하잖아요. 그때 세금 곱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이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자, 대표적인 소득공제, 즉 세금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게 신용카드 공제죠. 다른 것은 사업자와 차별이 없지만 이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사업자도 공제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업자, 즉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등을 쓰신 것은 매출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는 거지 소득공제로 빼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소득공제 금액이 올라가죠. 물론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금액도 많이 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세액공제를 보면 보험료 공제가 있죠.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이나 실비나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등 연 불이익금액에 대해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안보험, 실비보험 뭐 이런 거 합치면 100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럼 100만 원에 12%, 즉 최대 12만 원까지 세금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액공제니까요. 그 다음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인 의료비에 난임 시술비,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이런 것들을 의료비로 보죠. 특히 부양가족 중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 이러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물론 이 의료비 합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가 있죠. 본인 교육비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해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부양가족 자녀는 연 300만 원 한도로, 물론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봉이 7천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가진 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 총급여, 즉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의 17% 세액공제, 5,500 초과해서 7천까지 연봉인 분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죠. 프리랜서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근로자만의 혜택입니다. 물론 이 금액의 크기는 부양가족이 있느냐, 각자 보험료 등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환급액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떼지 않고 4대 보험료만 떼고 주는 회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잘못된 거죠. 법에서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요. 만약
틀렸지만 이렇게 한다면 미리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최대의 혜택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매월 세후 금액을 좀 더 받고 연말정산 때 내는 방식으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못 받는 혜택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공제 들어보셨죠? 프리랜서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노후자금 또는 사업을 폐업해서 안 좋은 시기에 대비해서 미리 불입하는 적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은 노후자금에 대한 대책도 되겠지만 사업자의 소득세도 줄여줍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4천 이하일 때는 500만 원, 4천에서 1억까지일 때는 300만 원, 1억을 초과할 때는 200만 원을 1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이백이 있어야지 공제를 받겠죠. 세금 효과는 당연히 불이백에 본인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분,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세무조정을 하고 난 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분이 연 500을 불입했다. 그럼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 곱하기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율이 35% 적용되는 분이면 지방세까지 해서 38.5%의 세금 효과, 즉 115만 원 정도 세금이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 중에서도 법인의 대표가 일정 연봉 이하이면 똑같이 불입하셨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인 근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를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외에 프리랜서의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액공제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엄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기장 의무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프리랜서 수익 금액이 3,600만 원을 안 넘는다. 이러면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추계 방식인데요. 굳이 장부를 작성 안 하시고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 외에도 간편장부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연 7,5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5천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간편장부로 작성을 안 하고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도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법에서 표준세액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즉 말 그대로 다른 공제를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보험료나 의료비 등등등의 공제를 못 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13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세금 면에서 6만 원이 더 차감이 되네요.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보셨을 때 프리랜서가 혜택이 더 많은 것 같나요?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제처럼 수입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정했을 때 실제로 세부담은 프리랜서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그 다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못 받는 거죠.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료 수중 사용액 등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지만 모든 사용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지만 비용으로 차감이 되죠.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를 내고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가세도 공제받고 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밥 먹은 비용 등의 경우에도 꼭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밥을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접대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관련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유재석 씨는 아예 이런 부분을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경비율,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단순 경비율이 아니고 기준 경비율인데요. 이렇게 낮은 기준 경비율을 비용으로 적용하고 깔끔하게 소득세를 신고해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죠. 경비율이 낮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애매한 비용은 안 넣고 이 방법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쓰신 금액이든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업무와 관련성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쓴 내역,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쓴 내역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분을 비교해 볼까요? 월급을 받아갈 때 프리랜서는 3.3%만 뗀다고 해서 보험료를 안 낸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누가 내나요? 네, 맞아요. 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아무리 3.3% 작은 금액을 떼고 세후로 많이 가져가더라도 본인의 보험료를 본인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반을 내주는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그러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한 그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이 안 되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게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례와 같이 연봉이 5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 9%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을 내볼게요. 당장에 월급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보험료를 하나도 부담 안 하고 가져오는 세후 금액이 큰 프리랜서가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고 세후로 좀 적게 가져오는 근로자보다 더 나을까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처럼 보험료 등의 각종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있어도 잘 불입하시는 프리랜서들도 많지 않고요.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받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리랜서들이 경비율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비용 검증 부분도 많이 양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랜서들이 3.3% 미리 낸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서 쓰지도 않은 비용을 많이 넣어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근로자보다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합니다.